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36강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능력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곰이 뒷발로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능력능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곰의 머리와 그리고 몸과 곰의 네 발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곰의 머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사사로울 사 모양으로 결합하고, 그 밑에 육다로를 곰의 몸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로 결합하고, 그리고 곰의 네 발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비수위 모양을 상하로 포개어서 결합하여 능력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능력능은 곰의 몸을 상형한 글자로 곰의 머리와 곰의 몸과 곧잘 뒷발로 서는 곰의 네 발을 나타내어 곰이 재주를 잘 부리는 일, 능력, 재능 또는 잘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능력이 있고 능력은 능력능 힘력이므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능력능입니다. 다음은 행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원숭이가 길이 들어서 사람의 흉내를 잘 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행위 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원숭이를 상징한 글자로 원숭이의 앞발을 손톱조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가슴과 배를 상징한 부분 글자와 그리고 구분 등을 상징한 부분 글자와 발과 꼬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행위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여 앞발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손톱조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왼쪽에 가슴과 배를 상징하는 한 획을 삐쳐서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구분 등을 상징한 부분 글자와 그리고 발과 꼬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가로 넉점으로 결합하여 행위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행위 위는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원숭이의 상형자로, 길든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잘 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척 한다, 행위 또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행위가 있고 행위는 실행할 행, 할 위이므로 자유의사에 의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행위 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능력능은 곰이 곧잘 뒷발로 서는 그 곰을 상징한 글자로, 이 부분은 곰의 머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육다로는 곰의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곧잘 뒷발로 서는 두 다리를 비수비 모양을 상하로 포갠 모양으로 결합하여 능력능, 잘할 능, 또 재능능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자를 파자 기억법으로 기억하면은 그 음만 사사로울 사이므로 사월비비, 그래서 능력능은 사월비비 사월비비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한자 쓰기 공부를 해서 10번을 한 다음에는 평생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위위입니다. 행위위는 원숭이의 이 앞발을 손톱조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가슴과 배를 상징한 삐침을 나타내고, 그리고 구분 등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로 꺾어서 갈고리를 해서 나타내고, 그 안에 발과 꼬리를 나타내는 가로 넉점을 결합하여 행위, 할위, 하는 척 할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끼리 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코끼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코끼리 상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코끼리의 코와 머리의 상형자와 그리고 몸과 다리와 꼬리를 상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코끼리 상의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코끼리 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코끼리 상은 코끼리의 코와 머리와 몸과 네 발의 상형자로 일 코끼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상아가 있고 상아는 코끼리상 어금니 아이인데 코끼리의 암이라는 뜻입니다. 또 코끼리는 중국에서는 열대지방에 있는 코끼리를 실물을 보기 어려웠고 주로 그림으로 그린 모양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 형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형상이 있고 형상은
형상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상상에 의하여 떠오르는 그 대상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코끼리상입니다. 다음은 뿔각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짐승의 머리에 도달한 뿔의 그림이 있습니다. 뿔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뿔의 끝부분과 그리고 뿔의 몸통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뿔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뿔각은 짐승의 머리에 도단한 뿔의 상형자로 뿔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각도가 있고 각도는 각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뿔각입니다. 뿔각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저울형에서 글자에 쓰일 때에 변형하는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코끼리상은 이 부분은 코끼리의 그 코와 그리고 머리를 상징하는 부분 글자이고, 그 밑에 코끼리의 몸을 상징하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고, 또 그 오른쪽에 꼬리를 상징하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코끼리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뿔각입니다. 뿔각은 짐승의 머리에 도달한 뿔을 상징하는 글자로, 이 부분은 뿔의 끝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뿔의 몸통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뿔각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뿔각입니다. 다음은 짐승 발자국 유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짐승이 걸어간 뒤에 짐승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짐승 발자국 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그 발자국의 테두리이고, 또 이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짐승의 발자국의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짐승 발자국류는 짐승 발자국의 테두리와 흔적을 상징한 글자로 짐승 발자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짐승 발자국류입니다. 다음은 짐승우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여러 짐승의 그림이 있습니다. 짐승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짐승의 머리를 상징한 귀신머리 볼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짐승의 발을 나타내는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하여 짐승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짐승의 머리를 상형한 귀신머리 볼이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짐승의 발을 상형하는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하여 짐승우의 해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짐승우는 귀신처럼 못생긴 원숭이의 머리와 짐승의 발을 나타내어 짐승 또는 원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짐승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짐승 발자국류는 짐승의 그 발자국의 테두리와 그리고 그 윤곽을 상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짐승 발자국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짐승우입니다. 짐승우는 못생긴 원숭이의 그 머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귀신머리 볼을 변형한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 밑에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해서 짐승 또는 원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짐승우, 원숭이 우입니다. 다음은 분별할 변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혹시 범의 발자국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분별할 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짐승 발자국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분별할 변 발자국 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분별할 변은 짐승 발자국을 상징한 글자로, 그 발자국을 보고 어느 짐승의 발자국인지 분별한다, 또 발자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켈체는 이 발자국 변과 글자 모양이 비슷하나 살펴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분별할 변, 발자국 변입니다. 다음은 가죽피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짐승의 생가죽을 벗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죽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날가죽의 모양을 상징한 부분 글자에
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모양이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날가죽을 상징한 부분 글자에 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하여 가죽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죽피는 짐승의 생가죽을 손으로 벗겨내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가죽 또는 날가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피역이 있고 피역은 가죽피, 가죽혁이므로 여러 짐승의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가죽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분별할 뼈는 짐승의 발자국을 상형한 글자로 그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무슨 짐승의 발자국인지 분별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분별할 변 또는 발자국 변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켈체는 이 손톱조 머리 밑에, 그러니까 손으로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무 잎이나 열매를 딴다는 뜻을 나타내서 켈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죽피입니다. 가죽피는 짐승의 생가죽을 손으로 벗겨내는 것을 나타내서 생가죽을 나타내는 이 부분 글자에 손으로 벗겨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하여 가죽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죽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짐승의 생가죽을 벗겨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가죽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여기 한일은 짐승을 매단 곳을 가리켜 나타내었고, 짐승의 생가죽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고 또 양손의 뜻을 나타내는 잎 모양을 이입구 모양으로 혁주름 변형하여 나타내고, 짐승의 털을 뽑는 것을 가리키는 한일을 결합하여 가죽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그대로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가죽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죽형은 짐승의 날가죽의 털을 두 손으로 뽑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가죽 또는 날가죽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혁대가 있고 혁대는 가죽혁띠 대이므로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가죽혁입니다. 다음은 다룸가죽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가죽으로 만든 손가방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룸가죽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어거띠들천을 상하로 분리하여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발자국의 뜻이고, 또 애워살 위를 그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는데 그 뜻은 생가죽의 둘레를 나타냅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다룸가죽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룸가죽 위는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내딛는 발자국처럼 생가죽의 둘레에 못을 박아 털과 기름기를 뽑은 가죽이 오그라들지 않게 말려 가공하는 것을 나타내어 다룸가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혁이 있고 유혁은 다룸가죽 위 가죽혁이므로 무드질한 가죽 또는 그대로 다룸가죽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다룸가죽 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가죽을 털을 뽑기 위하여 매단 그 실형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생가죽의 을 상형한 그 부분 글자의 윗부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양손으로 뽑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양손국이 획줄만 부분 글자를 이입구 모양으로 변형하여 나타내고, 그 밑에 가죽의 털을 뽑는 것을 가로 그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상징한 부분 글자에서 가죽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내리근 획을 결합하여 가죽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룸가죽위입니다. 다룸가죽위는 그 생가죽의 털과 기름기를 뽑은 그 가죽이 말려서 가공할 때 오그라들지 않게 어거디딜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거디딜천의 윗부분인데, 어거디는 발자국처럼 그 생가죽의 둘레에, 그래서 애워살 위를 입구 모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둘레에 못을 박아서 가공하는 것을 나타내어서 다룸가죽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훈과 음은 다룸가죽 위입니다.